아들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엄마. 이른 아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입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회색 아스팔트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정문 앞 주차장에는 이병 장정들을 데려온 가족들의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정은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립니다. 45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습니다. 검은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아들 준우를 바라봅니다. 23,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선택한 외동아들입니다. 엄마, 가방 제가 들게요. 준우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냅니다. 정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들고 갈게. 작은 가방 하나입니다. 훈련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담겨 있습니다. 정은은 가방 끈을 어깨에 겁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문을 향해 걷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멀게 들립니다. 정은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똑같은 3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사 통보를 받던 날의 기억입니다.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라는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정은은 그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살이던 준우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는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정은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준우야, 아빠는 이제 못 오셔.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준우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정은은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숨소리를 듣고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집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걸 정은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 군대 다녀올게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준우가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문 앞에 섭니다.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정은은 가방을 준우에게 건넵니다. 아들의 손이 가방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를 손입니다. 잘 다녀와. 정은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준우가 웃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준우가 철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록색 군복을 입은 조교들이 장정들을 안내합니다. 준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오늘도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철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정은의 주변에 서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섭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한숨을 쉽니다. 정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옵니다. 정은의 코트 자락이 펄럭입니다. 그제야 정은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주차장을 향해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정은은 핸들을 잡습니다. 잘할 거야, 준우야. 혼잣말을 합니다. 차를 출발시킵니다. 훈련소가 점점 멀어집니다. 정은의 가슴 한편에 공허가 자리 잡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정은은 차를 길가에 세웁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은 씨 맞으십니까? 국방부 유가족 담당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입니다. 정은의 손이 떨립니다. 정은 씨, 내일 오전 10시에 사단본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편분 관련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10년 만에 다시 받는 국방부 연락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은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을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립스틱이 비뚤어집니다. 다시 지우고 바릅니다. 사단 본부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정은은 일찍 출발합니다. 도로는 한산합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은은 듣지 않습니다. 남편 생각만 합니다. 정문에 도착합니다. 헌병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정은은 천천히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본부 건물이 보입니다. 회색 3층 건물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시계를 봅니다. 9시 50분입니다. 정은은 가방을 듭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본부 건물을 향해 걷습니다. 그때입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번호판에 별 2개 표시가 있습니다. 주변의 장병들이 일제히 몸을 돌립니다. 거수경례를 합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정은은 멈춰섭니다. 세단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춥니다. 운전병이 뛰어나와 뒷문을 엽니다. 군화가 먼저 보입니다. 이어서 군복이 보입니다. 별 2개가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장이 내립니다. 정은의 심장이 멎습니다. 얼굴입니다. 그 얼굴입니다. 남편의 얼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마의 선, 눈썹의 각도, 코의 높이, 모든 것이 같습니다. 사단장이 걷습니다. 남편의 걸음걸이입니다. 왼발을 조금 더 무겁게 딛는 습관까지 같습니다. 정은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단장이 멈춥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정은과 눈이 마주칩니다. 찰나입니다.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미세하게, 아주 짧게. 하지만 정은은 봅니다. 그 눈을 압니다. 남편의 눈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정은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단장은 표정을 지웁니다. 다시 걷습니다.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장교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교가 가방을 주워줍니다. 정은은 가방을 받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2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은 장교를 따라 걷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2층입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사단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장교가 문을 열어줍니다. 정은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회의실은 넓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벽에는 부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정은은 창가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훈련장이 보입니다. 장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은은 몸을 돌립니다. 사단장이 들어옵니다. 혼자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은과 마주 섭니다. 거리는 3미터입니다. 침묵입니다. 긴 침묵입니다. 정은 씨, 사단장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입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차분한 음색입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 도윤 씨, 정은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는 한도윤 사단장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차가운 말투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당신 맞아요. 목소리, 얼굴, 걸음걸이, 모든 게 같아요. 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테이블로 갑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유가족 보상금 관련 추가 서류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정은은 다가갑니다.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사단장의 얼굴만 봅니다. 왜 이러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준우가, 우리 아들이 당신 찾았어요. 10년 동안. 사단장의 손이 떨립니다. 찰나입니다. 하지만 정은은 봅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정은 씨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왜 떨리세요? 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왜 나를 봤을 때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단장은 뒤로 물러섭니다. 정은은 따라갑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나가주십시오. 사단장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정은은 멈춥니다.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 가요. 대답 듣기 전에는 안 가요. 정은이 말합니다. 사단장은 정은을 봅니다. 길게 봅니다. 정은도 봅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정은은 확신합니다. 저 눈을 압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입니다. 사단장이 먼저 눈을 돌립니다.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을 엽니다. 복도를 향해 말합니다. 부관, 손님 안내해드려. 젊은 장교가 나타납니다. 정은을 봅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정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단장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복도로 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정은은 그제야 걷습니다. 회의실을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주차장으로 갑니다. 차에 탑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은의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남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은은 결심합니다. 알아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준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차를 출발시킵니다. 백미러로 본부 건물을 봅니다. 2층 창문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사단장입니다. 정은을 보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니, 사단장의 얼굴입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미쳤나? 정은은 혼잣말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봅니다.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사단 본부 번호를 찾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정은은 옷을 입습니다. 다시 사단 본부로 갑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정문을 지나갑니다. 헌병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실로 간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부 건물 1층 로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장병들, 군무원들, 민원인들. 정은은 계속 2층 계단을 봅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사단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거지? 정은은 일어섭니다.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입니다. 복도 끝에서 사단장이 나타납니다. 부관 한 명과 함께 걷습니다. 정은은 몸을 숨깁니다. 기둥 뒤로 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사단장이 계단으로 향합니다. 정은과의 거리는 5m입니다. 정은은 숨을 죽입니다. 사단장이 서류를 넘깁니다. 부관에게 뭔가 지시합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수경례를 합니다. 사단장도 경례를 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정은은 봅니다. 사단장의 왼쪽 손목입니다. 군복 소매 사이로 보입니다. 반달 모양의 흉터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합니다. 정은의 숨이 멎습니다. 그 흉터를 압니다. 남편 도윤의 손목에 있던 흉터입니다. 중학교 때 사고로 생긴 흉터라고 했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봤습니다. 왜 이런데 흉터가 있어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어릴 때 말썽 피우다 다쳤어요. 이 흉터 덕분에 철이 들었죠. 정은은 그 흉터를 만졌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손목에 똑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위치도 같습니다. 크기도 같습니다. 모양도 같습니다. 정은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기둥에 기댑니다. 사단장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사라집니다. 확실해. 확실해. 정은은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정은은 주저앉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누군가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 군무원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군무원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정은은 마십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은 밖으로 나갑니다. 주차장으로 걷습니다. 차에 탑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국방부에 알려야 하나? 준우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두렵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왜 죽은 척 했을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준우입니다. 아들은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정은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결정합니다. 침묵하기로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준우가 전역할 때까지는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사단장 한도윤은 집무실에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사흘 전부터 계속입니다. 정은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꿈을 꿉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릅니다. 도윤아, 도윤아. 여자 목소리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한도윤은 꿈에서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들립니다. 도윤아, 어디 있어? 한도윤은 걷습니다.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한도윤은 뜁니다. 뛰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깹니다.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입니다. 도윤, 그 이름이 자꾸 떠오릅니다. 정은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낯선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익숙할까요? 한도윤은 손목을 봅니다. 왼쪽 손목의 흉터를 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대체 뭐지? 한도윤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두통이 심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누구지? 처음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한도윤은 사단장입니다. 20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흐릿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도윤은 서랍을 엽니다. 인사 기록 카드를 꺼냅니다. 자신의 기록을 봅니다. 학력, 경력, 포상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기록이 이상합니다. 6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재활치료 기록만 있습니다. 왜 재활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다시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정은,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한도윤은 별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훈련소 3주차입니다. 사단장 한도윤은 순찰 중입니다. 훈련장을 돌아봅니다. 장정들이 구보를 합니다. 구령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입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훈련장 구석입니다. 한도윤은 뜁니다. 부관이 뒤따릅니다. 장정 1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조교 2명이 발로 차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똑바로 못해. 조교가 소리칩니다. 다시 찹니다. 장정이 신음합니다. 한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려듭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멈춰.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조교들이 돌아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사단장입니다. 한도윤은 조교들을 밀칩니다. 쓰러진 장정에게 다가갑니다. 얼굴을 봅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준우입니다. 정은의 아들 준우입니다. 준우야. 한도윤이 소리칩니다. 자신도 놀랍니다. 왜 이름을 알까요? 왜 부르게 되었을까요? 준우가 눈을 뜹니다. 피가 입가에 묻어 있습니다. 한도윤을 봅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사단장님. 한도윤은 준우를 안아 올립니다.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의무실, 당장, 부관이 뜁니다.
한도윤은 준우를 안고 뜁니다. 조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의무실입니다. 군의관이 준우를 진찰합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2주 안정이 필요합니다. 군의관이 말합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우를 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우를 봅니다. 다들 나가. 한도윤이 말합니다. 군의관과 부관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둘만 남습니다. 준우가 한도윤을 봅니다. 왜 절 도와주셨습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본능이었습니다. 준우가 맞는 걸 보자마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모르겠다. 한도윤이 말합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준우 옆에 앉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든다. 무슨 확신입니까? 너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 준우의 눈이 커집니다. 한도윤은 자신의 손을 봅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기억은 없다. 하지만 몸이 기억한다. 마음이 기억한다. 사단장님, 내 어머니를 만났다. 준우가 몸을 일으킵니다. 아파서 신음합니다. 한도윤이 부축합니다. 엄마를요? 응. 정은 씨, 내 어머니. 준우는 한도윤을 뚫어지게 봅니다. 왜? 우리 엄마를 아십니까? 한도윤은 주머니를 뒤집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사진을 봅니다. 여자와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자는 정은입니다. 남자는 한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입니다.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게 뭐지? 머리가 깨집니다. 통증이 밀려옵니다. 기억이 쏟아집니다. 도윤아, 사랑해. 정은의 목소리입니다. 아빠, 놀아줘. 어린 준우의 목소리입니다. 전사 처리합니다. 신혼 말소.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한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준우가 놀라 내려옵니다. 사단장님, 정은아. 한도윤이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10년 만의 눈물입니다. 내가 도윤이다. 나 너희 아빠다. 준우가 얼어붙습니다. 사진을 집어듭니다. 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거짓말. 준우가 말합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한도윤이 준우를 봅니다. 눈물 흘리며 봅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준우는 뒤로 물러섭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전사했다고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알았다. 기억이 없었다. 10년 동안. 한도윤이 일어섭니다. 준우에게 다가갑니다. 준우는 물러섭니다. 오지 마세요. 준우야, 당신이 우리 아빠라고요? 그럼 왜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왜 우리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돌아왔지만 이유는 모릅니다. 왜 기억이 지워졌는지, 왜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지 몰랐다. 정말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준우가 소리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혼자 날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한도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10년이에요. 10년. 준우가 주먹으로 한도윤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계속 칩니다. 한도윤은 막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준우의 힘이 빠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아빠, 아빠. 한도윤이 무릎을 꿇습니다. 준우를 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 품에서 웁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쏟아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도윤도 웁니다. 아들을 꽉 안고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은이 들어옵니다. 급히 달려온 얼굴입니다. 부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우가 다쳤다는 연락을. 정은은 멈춥니다. 두 사람을 봅니다. 서로 안고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정은을 봅니다. 정은아.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달려갑니다.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웁니다. 의무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10년의 아픔이 터져나옵니다. 1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립니다. 밖에서 부관이 문을 지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부관도 눈물을 훔칩니다. 해가 집니다. 의무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국방부 조사관들이 옵니다. 사흘 뒤의 일입니다. 회의실에 한도윤과 정은 그리고 준우가 앉습니다. 조사관 2명이 서류를 펼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말합니다. 서류를 건넵니다. 한도윤이 받아봅니다. 99.9% 일치입니다. 한도윤은 정은의 남편이 맞습니다. 준우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10년 전 전사 처리된 이도윤 중위와 동일 인물로 확인됩니다. 정은은 눈을 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합니다. 현재 한도윤 사단장의 신원은 10년 전 다른 경로로 생성됐습니다. 인사기록, 학력, 경력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직위 해제가 불가피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관이 말합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중장 1명이 들어옵니다. 별 3개가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강철수 중장입니다. 작전사령관입니다. 잠깐 나가보게. 강철수가 조사관들에게 말합니다. 조사관들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강철수가 한도윤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도윤이, 자네였군. 한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강철수를 봅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작전이 있었네. 북파 공작이었지. 자네가 투입됐어. 한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작전 중 납치됐네. 6개월 뒤 구출됐지만 기억을 잃었어. 고문과 약물 때문이었네. 정은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줍니다. 우리는 자네를 보호해야 했네. 적들이 추적할 가능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전사 처리했네. 새로운 신원을 만들었지. 강철수가 한숨을 쉽니다. 미안하네. 자네 가족을 생각하지 못했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은이 묻습니다. 실종 후 복귀로 처리하겠네.
행정적으로 가능하네. 계급과 경력은 유지될 걸세. 강철수가 한도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가족과 함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과 준우가 사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없었던 집입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합니다. 정은이 율무차를 끓입니다. 한도윤이 좋아하던 차입니다. 기억합니다. 이제는 기억합니다. 여보. 정은이 찻잔을 건넵니다. 한도윤이 받습니다.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맛있어. 한도윤이 말합니다. 정은이 웃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미소입니다. 준우가 전역했습니다. 특별 조치로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아빠. 준우가 말합니다. 한도윤이 돌아봅니다. 응? 엄마 혼자 힘들었어요. 많이. 한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 미안해.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도윤이 준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저녁입니다. 정은이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입니다. 하지만 한도윤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식사입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먹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한도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게. 정은이 놀랍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10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게. 한도윤이 그릇을 씻습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인생 교훈과 열린 결말. 며칠 뒤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은이 문을 엽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5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정은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입니다. 정은이 놀랍니다. 한도윤이 나옵니다. 김상훈을 봅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습니다. 김상훈이 이야기합니다. 10년 전 저는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혼수 상태였죠. 정부에서 제 신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도윤 중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깨어났을 때 새로운 신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죠. 김상훈이 웃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를 지켰다니 오히려 영광입니다. 한도윤이 일어나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훈이 한도윤을 일으킵니다. 행복하세요. 가족과 함께. 김상훈이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붉은 하늘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정은이 옆에 섭니다. 한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준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을 봅니다. 함께 서 있는 부모를 봅니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광경입니다. 밤입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윤은 생각합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무차를 좋아하는 습관, 왼발을 무겁게 딛는 습관,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사랑, 지울 수 없는 사랑, 정은도 생각합니다. 10년을 혼자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준우도 생각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입니다. 시계가 12시를 칩니다. 하루가 끝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도윤이 말합니다. 사랑해. 정은이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준우가 웃습니다. 저도요. 세 사람이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집안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야 한다는 것을,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집의 온기로, 가족의 품으로,